초 대형 산불이 난 지 1년이 됐는데 아직 상당수 이재민들은 임시거처에 살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벽보가 부착되고 공고물이 발송됐습니다. 후보자들의 됨됨이와 공약을 비교할 토론회도 잇따라 열립니다. KTX가 동해까지 운행한 지 한 달을 넘겼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이용객은 기대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고성에서도 포획돼 양돈 농가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안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이재민들 상당수는 아직도 임시 조립주택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고 보상 협의는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이 난 지 1년이 됐지만 마을 야산은 불에 탄 흔적이 여전합니다. 야산 옆 공터에는 조립주택 수십 동이 늘어서 있습니다.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됐지만 피해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임시주택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658가구 1,524명의 이재민 가운데 64%에 달하는 430가구 982명이 아직 조립주택과 임대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공사가 중지되거나 추가 지원액을 기대하며 신축을 미루는 경우도 있지만 집을 지을 목돈을 마련하지 못해 그대로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손님 하나 와도 앉을 때도 이거밖에 없잖아. 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거야 많지 그렇지만 그거 이제 다 감수하고 사는 거지 보상도 제때 받지 못하면서 이재민과 피해 소상공인들이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국민성금과 생활안정지원금 등이 지원됐고 지난해 추석 손해사정액의 15%가 선 지급됐지만 이후 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산불 원인을 제공한 한전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구상권이 행사되면 이재민들은 이미 받았던 만큼 제외한 부분만 받게 돼 기대했던 보상금은 확 줄어들게 됩니다. 이재민들의 반발 속에 한전 보상금 지급 절차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하던 것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상권 문제를 개입을 시켜가지고 안 주고 있는 거 구상권하고 일단은 관련없는데 돈 받쳐왔는데 뭔 구상권이 있어.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이재민들은 여전히 주택 마련과 보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춘천을 찾아 소속당 후보들의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총선을 10여일 남겨두고 각 당의 격전 지역 승리 전략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춘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어제 경기도 지원 유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을 후보자인 허영, 정만호 후보와 함께 춘천 중앙시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봄나무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게 얼마? 5,000원. 이걸 10,000원어치 주세요. 이동 도중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와도 마주쳤습니다. 전통 있는 그런 곳인데 들러주셔서 고맙고요. 그래도 이렇게 총리님께서 너무 그러니까 이제 후보님께서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좀 불안한데.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은 강원도의 미래는 대결이 아니라 평화에 있다는 사실을 도민들이 알아주길 바란다며 현장에 함께한 허영, 정만호, 김경수, 이동기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대결이 아니라 평화가 강원도의 미래의 보탬이 된다는 확고한 의식을 도민 여러분이 함께 가지시고 그에 걸맞는 지도자를 선택하실 때가 됐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가리왕산 스키장, 설악산 케이블카 등 제동이 걸린 돈의 현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부처 간 의견차를 조정한 것이 현재 결과라며 정부 정치권과 대화를 더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오는 7일 춘천을 방문한 뒤 원주와 강릉을 지나는 강원 지원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각 당 선대위원장이 춘천을 찾으며 이 선거구가 격전 지역이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4.15 총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벽보가 모두 부착됐습니다.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이력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선거 공보물도 오는 5일까지 발송이 마무리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멀리서도 후보들의 얼굴과 기호, 그리고 이름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시민들은 거리에 붙은 선거 벽보 앞에서 걸음을 잠시 멈춰봅니다. 도내에는 4,243곳에 선거 벽보가 첩부됐습니다. 각 후보의 벽보를 이어붙이니 거대한 띠가 만들어졌습니다. 시민들은 후보들의 공약과 이력을 살피며 12일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를 새삼 실감합니다. 그동안 이제 후보들이 한 공약이라든가 이제 그동안 이제 정치인으로서 한 일 그런 거를 이제 보고 시민들이 후보들의 면면을 보다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후보자들의 책자형 공보물도 가정으로 발송됩니다. 비례대표 정당 공보물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일단 도착한 뒤 읍면동 주민센터로 실어 나릅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지역구 후보자들의 공보물과 합쳐 각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분류 작업을 진행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오늘과 내일 분류 작업을 해서 4월 5일 일요일 발송을 하게 되고 유권자분께서는 4월 7일과 8일 사이에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후보들의 자세한 면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정견이나 공약사항은 선거 벽보와 공보에도 담겨 있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꼼꼼히 살펴보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벽보에 낙서하거나 뜯어내는 등의 모든 훼손 행위나 공보물을 무단으로 수거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각 지역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강릉시 선거구는 오는 6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미래통합당 홍윤식, 무소속 최명희, 권성동 후보 등 4명이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선거구는 오는 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동기, 미래통합당 이양수 후보가 맞짱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선거구는 오는 9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동완, 미래통합당 이철규, 무소속 장승호 후보가 참가합니다. 한편 고성군수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열립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함께 목욕탕을 이용한 접촉자 3명이 연달아 양성 판정을 받아 철원 지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집단 감염으로 폐쇄된 의정부 성모병원에 다녀온 사람들과 접촉자들은 선별 진료소로 물밀듯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원의 대표 관광지인 고석정 인근에 위치한 한 호텔.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간병 일을 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은 지난달 29일 이곳에 있는 목욕탕을 다녀갔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목욕탕은 폐쇄됐지만 당시 확진 환자와 함께 목욕탕을 이용한 10대 여고생과 50대, 70대 여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집단 감염 사태가 지역 내 2차 감염으로 이어진 겁니다. 때밀고 이제 세신했던 분, 이제 세신자는 아직까지 이제 판정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같이 샤워했던 분들이 이번에 감염된 것 같아요. 확진 환자가 머문 일요일 아침 시간 함께 여탕을 이용한 사람은 52명에 달합니다. 초유의 목욕탕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 인구 4만 5천 명의 철원 지역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중심 거리는 텅 비었고 시장은 물론 상점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청정 지역이라고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한번 확진자가 나타나니까 불안을 많이 떨고 있죠. 의정부 성모병원에 다녀오거나 확진 환자와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은 지역의 단 한 곳뿐인 선별 진료소로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진단 검사를 받으려는 차들이 길게 줄을 잇고 있는데요.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 이렇게 번호표까지 나눠줬는데 오전 10시 반에 모두 마감됐습니다. 철원에서 2달 동안 검사를 받은 사람이 300명 정도인데 하루 만에 수백 명이 진단 검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철원구는 의료진 부족으로 하루 최대 120명만 검사가 가능해 진단이 늦어지자 인근 지자체와 군부대에까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들이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인력에 비해서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체하고 있고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내일부터 3, 4단과 6, 4단에서 군 의관 등 인력 9명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지만 추가 감염 우려가 높아 지역사회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동해까지 연장 개통된 KTX가 운행 한 달을 넘겼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이용객은 10,000명에 그쳤습니다. 전국적인 이동 자제 권고에 따라 관광객이 찾지 않았기 때문인데 탑승객 감소는 KTX 강릉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KTX 동해 연장선은 코로나19 확산 분위기 속에 제대로 된 개통식도 하지 못하고 지난달 2일부터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하루에 왕복 4회에서 7회 운행하고 있는데 평일은 최대 3,000여 명, 주말 휴일은 5,000여 명이 탈 수 있습니다. 개통 이후 한 달 동안 이용객을 봤더니 동해역은 6,800여 명, 묵호역은 3,400여 명으로 총 10,000명가량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340명이 KTX를 이용했는데 하루 최대 수용 인원의 10%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동 자제를 권고한 탓에 관광객 방문이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KTX의 탑승객 감소는 강릉선도 예외는 아닙니다. KTX 강릉선은 개통 2년 2개월 만인 올해 2월에 누적 이용객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강릉선 열차 일부가 지난달부터 동해 연장선으로 분산 운행한 영향에다 코로나19가 겹쳐 이용객은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이달부터는 주말 휴일에 열차가 왕복 2회 감축 운행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현재 수송률이 20%대에 불과하다며 당분간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방역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약 70%가 감축된 그런 상황이고요. 코로나19가 종료가 돼서 되게 되면 저희도 이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본사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KTX 이용객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은 없지만 전국적으로 이동을 자제하는 분위기에 개통 초기 효과를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고성에서도 포획됐습니다. 지난달 31일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에서 민군 합동수렵단이 야생 멧돼지 한 마리를 포획했는데 오늘 오후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는 멧돼지 수렵 장소와 인접 양돈 농가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1월 29일 강원관광대 총장의 임명 승인 취소 처분을 대학 측에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강원관광대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27일 열렸던 강원관광대 총장 임명을 위한 이사회에서 자격 조건이 없는 이사가 참여하는 등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교육부는 총장 임명 자체를 아예 취소한다며 학교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노조 측이 파업을 풀고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도 대학 측이 직장 폐쇄하고 근로 제공을 거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산불 감시와 실종자 수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5G 재난안전 드론이 태백시에 배치됐습니다. 5G 기반 재난안전 융합 서비스를 연구하는 강원도와 KT는 태백시를 실증 지역으로 선정하고 드론 2대와 지상 관제 시스템 석 대를 기증해 각종 재난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5G 재난안전 드론은 와이파이 통신망을 이용하는 일반 드론과 달리 LTE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조종거리에 제한이 없고 장애물 회피 기능이 있다고 태백시는 설명했습니다.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청은 건조특보 속에 강원 동해안에는 오늘 밤 강풍이 예보되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높였습니다. 산림청은 드론과 단속 인력을 투입해 이번 주말 성묘객과 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 진화 헬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입니다. 최근 10년간 4월 초에 발생한 전국의 산불 발생 횟수는 평균 31.6건, 피해 면적은 평균 409헥타르로 연중 산불 피해가 가장 큽니다. 1년 전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동해 망상지구에 대해 재해 복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동해시는 숙박동 80% 이상과 조경수목 1,600여 그루가 피해를 입은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에 대해 340억 원을 들여 내년 6월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불 피해 살림 227헥타르에 대해서는 지난해 20%가량 경관 조림 사업이 완료됐고 올해는 80헥타르 면적의 나무 심기가 진행됩니다. 주택 피해 13동 가운데 7동은 복구가 끝났고 나머지는 현재 복구가 진행 중입니다. 삼척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80% 감경하기로 했습니다. 감경하는 기간은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4월 중에 환급할 예정입니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중앙시장과 레일바이크 상가 등 모두 108곳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잠정 중단됐던 2020년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정기시험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일 첫 시행 예정이던 조종면허 시험을 계속 미룰 수 없다고 보고 방역 대책을 마련한 뒤 오는 12일부터 춘천시험장에서 시험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응시자와 시험 관계자는 마스크를 쓰고 문진표를 작성해야 하며 37.5도 이상 열이 나면 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또 필기, 실기 시험의 정원을 반으로 줄이고 필기 시험장의 배치 간격은 2m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농번기 농촌 일손이 부족해지자 국내에 입국해 있는 외국인들의 계절 근로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협의에 따라 국내 방문 동거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농업 분야 계절 근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로 초청한 추천자의 동의를 받으면 올해 말까지 계절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동해시 북평민속 5일장이 오늘 재개장했습니다. 북평시장 상인회 측은 지난 2월 말부터 5일장이 휴장함에 따라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철 농수임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민속시장을 재개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